자, 반갑습니다. 혁우입니다. 자, 한국인분들 해외여행 진짜 좋아하시죠? 그 중에서도 동남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다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가면, 뭐 태국에 가면, 말레이시아에 가면, 뭐 중국에 가면, 아니면 베트남을 가면 이런 어플들 깔아야 됩니다.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엔 전혀 없는데 신세계를 경험을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랩 같은 게 있죠.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 편합니다. 특히 여행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가격도 정가고요. 택시가 잘 안 잡힐 때는 가격을 자동으로 올려서 또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고, 택시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아예 없애줍니다. 어디 사실 그랩뿐입니까? 런던, 미국 가신 분들은 우버 진짜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시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우버나 스포티파이와 같은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정말로 편하고 좋은 서비스들이 한국에선 서비스가 안 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지요. 이게 왜 그럴까? 못 배운 일개 방구석 유튜버 생각으론 한국인들은 경쟁을 지극히 싫어해.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흑우야, 너 학창시절에 공부도 안 해봤어? 한국인들이 경쟁을 얼마나 숭상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믿고 따르는데, 너 중고등학교 때 봐봐. 한국인들 의대 가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같이 경쟁을 해? 밤 2, 3시까지 피 터지게 공부하잖아. 어디 그냥 대학교 수능 공부뿐만이야? 대학교 들어가면 노량진에 있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스크린 TV에 새벽 뭐 4시, 5시에 앞자리, 좋은 앞자리 차지하려고 앞에 가서 기다리고, 또 이렇게 빽빽한 곳에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또 회사 들어가면 어때? 엄청나게 피 터지게 열심히 경쟁을 하잖아. 그렇게 경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뭐 경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제 이야기 한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럼 좀 일리가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버, 스포티파이 이런 해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들이 주로 못 들어왔습니까? 바로 국내에 있는 기존의 사업자들의, 특히 이익단체가 결성된 사업자들의 이익과 상충될 때, 서울택시 단체 우버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만 들어오면 한 번씩 들고 일어나시죠. 어디 이때뿐이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택시기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를 했습니다. 물론 그 기득권 수호하는 거 중요하지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겠지만, 뭐 하나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국회 앞에 모이고 타다 어플, 타다 아웃 이렇게 하면서 최근 한 10년 동안 정말 큰 것만 4-5번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물론 이분들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개인들이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거 헌법상에 뭐 기재된 권리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목소리를 높이고 떼쓰는 집단만 선별적으로 보호해주고 띠위할 겨를도 없이 완전 경쟁에 내몰려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저 같은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은 그냥 이익을 돌봐주지 않는 이런 우리나라의 관행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전이었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뮤직, 야 멈춰! 너네 끼어 팔기 아니냐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서운 단체 중 하나죠. 서슬퍼른 공정거래위원회. 거기서 뭐하라고 나섰냐? 유튜브 프리미엄, 너네 이렇게 유튜브 뮤직하고 서비스를 같이 해주는데 프리미엄으로 엮어서 파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 다 죽는다. 멜론, 지니, 이런 플로 이런 회사들 유튜브 프리미엄 너네 끼어 팔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한국의 음원 스트리밍들 뭐 지니, 멜론, 한때 뭐 시장 점유율 50%가 넘던 뭐 시장 점에 가까웠던 사업자 멜론, 이런 한국의 음원 스트리밍이 유튜브 끼어 팔기 때문에 망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멜론 그냥 차트 나가면은 이명 차트 쫙 쳐 있고 그냥 내가 그거 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도배돼 있고, 아니면 그 또 도배돼 있으면 그냥 다행이지, 스트리밍 주작질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듣지 않아도 될 음악들 나한테 추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뒤처지고 있고 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망한 거지. 유튜브 뮤직 이거 같이 그냥 제공하는 것 때문에 멜론, 지니가 망했나? 유튜브 뮤직을 이렇게 파는 건 전 세계에서 똑같이 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정위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뮤직 쪽에서 제공하겠습니다, 규제 당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하의 빅테크도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좀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대표 선두주자 스포티파이의 주가가 5년 동안 188배 쭉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포티파이가 오르고 있냐? 영미권, 미국, 영국 이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선 스포티파이가 업계 1위를 장악을 했어. 그냥 거의 뮤직 스트리밍 업계에 넷플릭스가 되어가고 있죠. 그만큼 알고리즘이 좋고, 또 소비자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라는 공짜 음악을 제공을 하면서 자신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그런 말도 안 되는 난이도 높은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한국인들은 꼬박꼬박 지금 돈을 내고 뭐 멜론에 15,000원, 지니 15,000원 이렇게 내야 되고 듣지 않습니까? 해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사회적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런데 이런 스포티파이가 왜 한국에서 자리하지 못했냐? 오려고 여러 번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뉴스 기사죠. 스포티파이가 수백 개의 K-팝 음악들을 자기 플랫폼에서 뺐다. 이렇게 수많은 한국 노래들이 빠지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스포티파이를 듣겠습니까? 왜 이렇게 국내 노래들을 뺐냐 한번 살펴보니까,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진출할 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유통 및 배포권 문제로 협상이 안 돼서 K-팝 곡들이 스포티파이에서 빠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회사입니까? 멜론을 소유한 회사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가 스포티파이의 음악을 들어가는 거 막어? 이런 거야말로 진짜 공정거래위원회가 막고, 진짜 이게 경쟁을 저해하고 또 일반 소비자들의 복리를 저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 M1 유튜브 뮤직을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니, 플로어 등 한국의 스트리밍 업체들은 음반사, 유통사들하고 커넥션이 있어서 유통 계약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는다고 하는 의혹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게 진짜 경쟁을 더해야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다시 한번 택시기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택시기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줬던 건 맞지만 20년 전, 30년 전이라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죠. IT 기술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택시 서비스보다 훨씬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택시에 있는 심야 할증 요금이 있습니다. 물론 심야에 일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당연히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야근이죠. 돈을 더 줍시다 라고 하지만, 사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건 30년 전에나 먹혔던 방법이지, 사실 밤 11시나 새벽 4시가 같은 할증 요금인 게 맞나요? 당연히 3, 4시가 더 비싸야 될 건데, 가격이 같다 보니까 택시기사님들 입장에선 11시, 12시까지만 운행하시고 딱 접고 집에 가실 유인이 훨씬 더 많이 생기시죠. 그런데 우버나 그랩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IT와 신기술과 결합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가격을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언제 왜 택시 왜 이렇게 안 잡혀? 택시 30분 동안 잡아야 돼.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산업도 변해야 됩니다. 왜 한국은 목소리 크고 주장이 강한 결집된 집단만을 살려줄까요? 왜 한국은 떼쓰는 공급자들의 편익만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그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참아야만 할까요? 이게 공짜가 아니죠. 어떤 집단을 지켜주는 거는 소비자들의 효용의 어마어마한 감소가 그 대가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많은 해외 서비스가 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즐기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10년 동안 지금 누적이 되어 가고 있지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경쟁을 지극히 싫어한다. 한국인들은 경쟁해. 근데 그게 시절 경쟁이야. 온갖 경쟁을 해서 좋은 위치, 권한, 면허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이붓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차지하는 순간 그분들의 노력이 거기서 다 한다는 게 문제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 내가 이제 꿀 빠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으니까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숫자 늘린다고, 야 X가 꺼져, 야 머리 깎아, 국회로 앞에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명문대 나왔다고 편하게 꿀빨라 하고, 전문직 라이센스 받았다고 꿀빨라 하고, 정규직 됐다고 꿀빨라 하고, 공무원 됐다고 꿀빨라 하고, 온갖 면허 받았다고 그걸로 꿀빨라 하고, 이제 됐다 이거야. 이렇게 꿀빨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마치 그런 것들이 약간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선점 이후에 돌변한 한국인들인데, 진짜 킬포인트는 정작 그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쟁들은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적 지식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수백 대의 경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공무원이 되기 위한 그 경쟁에서 필요한 게 한국사. 물론 한국사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한국사, 뭐 영어, 뭐 국어 이런 걸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에 빛나던 경제성장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00년대, 10년대까지 아원 하나 없던 우리나라. 그런데 해외에서 당당히 수출하고 선도하던 단 하나의 키는 혁신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로. 계속해서 말도 안 되게 더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선보이고 이랬어야만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요즘같이 이렇게 이런 뭐 떼쓰는 약간 산업들, 떼쓰는 약간 기업들을 보호해주고 하다 보면 혁신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수많은 한국의 사업권들 또 직업들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CPA라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선 한국 KICPA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물론 미국도 어렵지만 AICPA 이런 걸 따는 게 자격 취득이 쉽다고 합니다. 한국은 5년 10년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보장이 없지요. 근데 미국에선 어느 정도 한 뭐 1년 2년 시간과 합리적인 선의 노력을 하면 AICPA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회계사들이 한국의 CPA보다 못할까요?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고객한테 최고의 서비스는 뭘까 고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KICPA도 요즘 경쟁 엄청나다. 뭐 그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전문직 경쟁 엄청나다. 또 법적으로 수호받는 업체들도 굉장히 그 안에서 경쟁이 심해진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문턱이 너무나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되고 나면 장땡이다, 눕자, 뭐 주말에 그냥 맨날 놀고 다니자, 놀러랄라 하자, 이런 풍토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턱을 확 낮춰서 땡땡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허락해 줍시다. 그 다음에 진짜 시장의 선택을 냉정히 돌아가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문턱을 확 낮춰서 땡땡사를 시켜주고 뭐 공무원을 시켜주고 뭐 어떤 뭐 직역을 시켜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전체가 무너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시장이 냉정히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적당한 대우를 받고 하는 그런 시장의 원리가 돌아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경제학의 거두죠. 밀턴 프리드먼은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면허와 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의사면허까지도 의사면허 제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하는 걸 거의
거의 문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의료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시술을 했는지 이런 거 평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력 있는 의료인, 잘하는 의료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병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병원들의 브랜드, 삼성병원, 아산병원들을 보고 신뢰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경제는 그렇게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사람한테 좀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리가 좀 있지요. 자, 이렇게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수많이 주장하는 집단들이 한국에 좀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그나마 잘 나간다는 산업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K-팝, K-뷰티 이런 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산업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좀 마음이 뜨겁게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산업인데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산업의 보호 일절 없이 치열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아이돌, 멋진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수면 아래에서 경쟁하는 뭐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하다. 어린애들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밖에 들 수 없는데 이런 산업의 특징은 그거죠. 사람들한테 야 블랙핑크 노래 들어. 우리가 얘네들 막 노래 많이 듣게 해줘야 돼. 수요 있게 해줘야 돼. 그런다고 해서 어디 얘네들이 듣습니까? 콘서트 너네 강제로 가야 돼 한다고 어디 갑니까? 무조건 실력과 노력과 그런 재능으로 의해서만 경쟁을 하는 그런 완전 경쟁 사회에 놓여져 있는 산업은 한국이 되게 잘해. 자, K-뷰티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뭐 요즘에 뭐 AI 스타트업이다 뽑고 막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AI 분야 추경 1조 9천억 투입한다.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죠. 그런 식으로 K-뷰티가 요즘에 다 잘 나가는데 자금, 혜택, 인력, 물적 지원 왕창 해줬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단지 사업자들이 더 잘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어줬다고 합니다. 규제 완화와 무관심.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성공 공식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한국인들 똑똑해 진짜. 그래서 영리하고 발빨러.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뭔지 잘 쫓아가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보호산업 안에 있는 사업자들은 혁신이 멈춰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보호해주는 측면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저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권익소호 단체 보호 없이 묵묵히 경쟁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 진짜 사업하는 거, 자영업하는 거, 외식업하는 거 진짜 어렵죠. 그런 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시라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내 뒤는 아무도 안 봐주는데 꿀 빠시는 분들이 많이 한국에는 그런 속상한 마음에 그냥 젊은 청년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잘 모르고 못 배운 제가 흑우니까 방구석 흑우 유튜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무 바보 같은 소리 한다고 비난하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국의 택시 산업이나 해외 이런 유수의 IT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하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 보고 재밌게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